자, 이정현 당대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데뷔 무대 많이 계속 치르고 있잖아요. 그러나 친박 의원들도 힘을 잘 실어주지 않는 모습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오늘 아침에 회의를 했는데 참석률이 그렇게 저조했습니까? 왜 오늘 이제 4선 이상 중진들이 모이는 최고 중진 연석 K를 이정현 대표 주재해서 열었는데 참석 대상자가 21명입니다. 그래서 21명 중에서도 8명밖에 참석을 안 했고 그 8명의 면면을 보시면 소위 말하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새누리당의 실력자, 뭐 김무성 전 대표, 뭐 유승민 의원,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 홍문종 의원 이런 친박과 비박의 초거물들은 참석하지 않은 회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요,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비박에서는 김무성, 유승민 의원 모두 이런 중진들이 줄줄이 불참했거든요. 전체 13명이나 안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정현 대표가 좀 머쓱한 가운데 지금 상황을 좀 설명했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창 휴가철이기도 하고 무더위고 많은 의원님들이 휴가도 가 계시고 또 의원 외교 또 나가 계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이렇게 지금 국내에 계시고 또 휴가를 서울에 계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중진 의원님들을 모셨습니다. 실제 무시당한 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진짜 휴가철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이제 뭐 삼선 의원의 과거에는 부대변인으로 밑으로 좀 아래로 봤던 그 많은 중진 의원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본인이 이게 지금 뭔가 위치가 역전된 것 같고 이런 특히 친박 중진들이 그런 생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당 대표로 뽑혔는데 이런 데서 어떤 아랫사람이 뭐 승승장구한 데 대한 불편함이라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이정현 대표가 그 친박 내에서도 어떤 그 주류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런 데 대해서 중진들의 마음을 좀 더 끌어안고 적극적으로 어떤 이번에 끝나고 뭐 전화는 여기저기 이제 했다고 합니다만 좀 더 이렇게 끌어안고 당을 하나로 모아가는 이런 더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걸로 보이고요. 오늘 설명은 아까 휴가철이고 하고 또 비공식적 설명은 간담회였다. 최고 중진 정식 회의가 아니라 간담회였기 때문에 어떤 그 참석의 부담을 적게 이렇게 해서 많이 안 온 것 같다라고 하지만 간담회로 오늘 형식을 한 자체가 연락을 해보니까 올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식 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형식을 취한 것이니까 앞으로 이정현 대표의 해나갈 당의 숙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라는 걸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요. 내가 재선 의원 이렇게 됐는데 한 뭐 15년, 20년 전 얘기죠. 나는 재선 3선 의원인데 당의 부대변을 하는 사람을 좀 낮춰보긴 하는 건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내가 근본이 없다는 말을 이정현 대표가 자주 썼습니다. 그 장면 하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근본 없는 놈이라고 등 뒤에서 저를 비웃을 때도 저 같은 사람을 발탁해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 저는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이제 지난주에 이정현 대표가 건의한 탕평 인사 이런 걸 좀 이번 개각 때 부분 개각이었지만 반영했다라면 싶지만 이정현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당의 리더십을 콱 잡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이정현 대표는 본인이 아까 근본 없는 바라는 건 사실은 뭐 본인의 표현이 아니라 원래 그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라고 청와대 그 문건 유출 사건 때 거기에 정윤회 씨가 그 핵심 비서관들까지 포함해서 모아놓고 이정현은 근본 없는 놈이 VIP 믿고 뭐 설치고 있다. 그러니까 적당할 때 이렇게 기회를 쳐서 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친박 핵심 내에서도 사실은 어떤 그 본인이 핵심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피와 땀으로 일어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장을 잘 살려서 어떤 당의 밑바닥부터 정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개혁들을 특권을 내려놓고 또 당의 근본을 바꿔나가는 노력을 당의 많은 당 지지자들 공감을 얻을 개혁을 해나간다면 저는 이러한 출발이 결코 어떤 이정현 대표에게 계속 어떤 장애로 작용하지는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엔 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창 당대표 뽑기 위한 그 전국 투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3명의 후보가요. 호남 갔을 때 한 말하고요. 부산에서 했던 말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일단 먼저 광주에서 호남의 마음을 얻기 위한 세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광주처럼 살았고 호남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서울대 학생회장으로 김대중 후보를 지켰고
21년 전 저희 부부는 김대중 총재님을 만났습니다. 김대중 총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날 운명인가 보고 대통령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 꼭 종합하라 였습니다. 그 유언 저 친애가 이루어내겠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진노 친문 패권 집권에 휘둘리지 않을 후보만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세 명의 후보 모두 김대중 전 대통령 아주 찬양했고요. 눈에 띄는 것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대주주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부산선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부산 영상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호남이 저에게 지지를 거두신다면 저는 미련 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 추미애 후보는 이제 슬로건은 맞서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즉 문재인 후보를 지키겠다는 메시지로 이해되고 근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잘못된 그 말씀이고요. 개파를 위한 정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원칙과 상식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뛰고 또 뛰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우리가 정권 개최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강력한 대선 주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수행실장이 돼서 이곳에서 전대위원장을 하셨던 문재인 대표를 봤던 기억도 납니다. 박성호 부국장, 뭐 득표 전략을 위해서 저 정도는 할 수 있는 건가요? 글쎄, 호남은 김대중 대통령의 영향력이 높고 또 당원 대의원들이 대부분 상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김대중 대통령을 계승한다라는 저런 것. 또 부산, 경남은 문재인 대표의 상대적으로 지금 당원들 구성이 어쨌든 친문의 성향이 많은 당원들이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일견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당을 하나의 정말 수권 가능한 당으로 이끌고 나가는 대표를 하겠다라면 이제 두 분의 그 과거 대통령들의 어떤 유산을 갖고 어떤 본인을 어떤 세일즈 하기보다는 본인이 어떤 새로운 비전으로 국민 앞에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수권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좀 비전을 내주는 이런 전당대회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 박성호 부국장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분석을 해주신 가운데 저희가 손머리 말씀드렸잖아요. 영국 주재 그 북한 대사관의 부대사 넘버 2였습니다만 그 태영호 부대사가 이제 제3국 망명을 신청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만 국내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통일부 대변인 얘기를 듣겠습니다. 태공사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현학봉 대사에 이은 서열 2위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탈북한 북한 외교관 중에서는 최고위급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들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통일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수 있을까요? 네, 중앙데일리의 강진규 기자입니다. 애초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이제 태 공사는 한국으로의 입국이 아니라 제3국으로의 망명을 신청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번에 제3국이 아닌 한국으로의 입국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확한 자녀 관계가 지금 나온 바에 의하면 아들이 2명 있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상세한 탈북과 입국 경로에 대해서는 관련 해당 국가의 외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히 밝히지 못하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녀 문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신변보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아일보 조승호입니다. 예. 이 태공사 일행이 언제 탈북을 결행했고 한국에는 언제 입국을 했는지 그 기초적인 팩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언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이 태공사의 이탈과 그다음에 입국
그리고 그 경로 이런 것 자체가 다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세히 밝힐 수 없습니다. 자, 예. 지금 이제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얘기를 듣는데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좀 공개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북한의 영국 주재 대사 2인자 태용호 대사 정무공사겠죠. 이 북한 걸 확인해 줬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국정원의 공작이 성공했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저분이 망명할 의사가 있었겠죠. 그다음에 네. 돌아갈 수 없는 어떤 차단을 쳤겠죠. 어떤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도 홍순경 씨라고 네. 태국에 있던 그 외교관을 우리가 데려온 적이 있고, 네. 그다음에 과거에는 그 장승길 씨라고 이집트 주재 대사가 그렇죠. 그건 미국으로 우리가 놓쳤던 건데 네. 상당히 국정원이 큰 대어를 했고, 네. 아까 잠깐 나왔지만 북한이 그 사용후 해별료 재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갔었고요. 이걸로 인해서 사드 문제는 끝났습니다. 사드는 배치로 가는 거고 중국은 더 이상 떠들어봐야 한국 내에서 뉴스가 안 되겠네요. 네, 지금 보시는 장면, 저 이제 중국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공산 당사를 방문해서 사람들하고 대화한 모습, 그리고 드물게 보는 그 런던에 소재한 주 영국 북한 대사관 내부 영상 저희가 공개해드렸습니다. 저희 혹시 방송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태용호 공사는 2년 전에 영국 공산당을 찾아가서 우리 사회주의가 얼마나 위대한지 전혀 관념적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북한에서는 우리 신문, 방송, 잡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가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용호의 탈북, 이제 최근에 잇따른 고위급 외교관의 탈북 러시의 그 결정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지금 저걸 공개한 거는요. 이제 통일부 대변인이 나와서 공개를 했는데 통일부는 뭐 저분을 데려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 외교부에서 데려온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네. 저거는 이제 우리 국정원이 했다는 얘기인데 남북 관계는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열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네. 사드냐, 그다음에 북한의 핵이냐가 이제 본격적인 대결로 들어가는 건데요. 저는 의외로 북한 군기가 빨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결국은 중국조차도 대한민국에 거는 어떤 외교적 승부수에 딸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다라고 예상이 되네요. 지금 국정원이 저 정도로 뛰었으면은 상당히 열심히 한 건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아마 저희 이 시간 김승연의 뉴스탑10 시간을 통해서 태용호 공사의 과거 행적 그리고 이번 입국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분석적으로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순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